이제 손을 뻗어 매가 다 비라다 복권을 또 하나 짚기 전에 멈추고 귀에 깊게 들으세요. 숨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고대의 영적 비밀번호. 정확한 순간에 발음되면 당신의 재정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입니다. 1925년 뉴욕의 빛과 창조적 혼란 속에서 한 여성 플로렌스는 마음을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는 단어의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책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들었고 눈앞에서 불가능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운이나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신성한 번영의 흐름과의 영적 정렬에 의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고 무너질 뻔한 기업가들이 부활했으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같은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이 신비를 접할 용기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 동일한 공식이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단계 하나하나. 이 네 단어를 밝히기 전에 당신이 곧 받게 될 것의 무게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을 담아 반복하는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코드입니다. 모두의 눈앞에 숨겨져 있었지만 진정한 힘을 아는 이들에 의해 지켜져 온 코드입니다. 1920년대 뉴욕 한가운데 명성과 부를 좇는 예술가, 작가, 사업가들 사이에 있는 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바깥을 바라볼 때 그녀는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였습니다. 그녀는 돈, 기회, 세상이 운이라 부르는 것들의 흐름을 결정짓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탐구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단어가 아닌 단어가 있다. 그것들은 열쇠다. 이 열쇠들은 적절한 순간에 발음되면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힘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추구하는 곳으로 이끄는 문, 자유, 평화, 풍요.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그 자체로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 심장, 영혼이 그것들과 일치될 때 작동합니다. 플로렌스는 이것을 신성한 정렬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곧 공유할 것은 대중적인 책에서 나온 것도 공허한 약속도 아닙니다. 수개월의 연구, 숨겨진 원고들, 그리고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빚에 허덕이던 한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출구도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6자릿수의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평범한 남성은 1년 동안 3번이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 우연히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4개의 단어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의도로 발음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법의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재정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신성한 공급의 원천 사이의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 이상의 준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말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진동으로 말해질 때 아무것도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25년이었습니다. 뉴욕의 인도는 빅밴드의 소리로 울리고 있었고 쇼윈도는 새로운 세상의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의 전기적 혼란 속에서 한 조용한 정신이 아무도 듣지 못한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비전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술가였고 그 시대의 대형 출판사들에서 무대 뒤를 오가던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알았던 것은 그녀가 붓과 물감 사이에서 또 다른 현실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현실을요. 다른 사람들이 불을 협상해서 찾을 때 플로렌스는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번창하는 삶들,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공의 반복.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운이라 부르는 것 뒤에는 숨겨진 주파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반응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탐구 속에서 플로렌스는 그녀의 삶을, 그리고 후에 이 원리를 영적으로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우연을 볼 때 그녀는 연결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실패와 위기를 말할 때 플로렌스는 그녀의 마음을 더 높고 더 미묘하며 더 강력한 무언가, 신성한 주파수에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도약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끌어당기는 방식에서의 도약,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스캔하세요.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에 접속하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결코 추종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어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들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우주는 소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 존재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보다 먼저 당신은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풍요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잠시 감고 당신의 마음이 오래된 라디오처럼 다이얼을 돌려 완벽한 주파수를 찾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이 버튼을 계속 돌립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잡음뿐입니다. 두려움, 의심, 결핍, 변화의 모든 시도를 방해하는 감정적 정정이입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정확한 순간, 시간의 틈, 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내부의 라디오가 자동으로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조용했던 우주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이 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재정적 행동이 있기 전에 나타납니다. 계약을 서명하기 전, 구매하기 전, 번호를 선택하기 전, 현실이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 필드에서 나오는 명령. 플로렌스는 이 조율을 신성한 주파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말이 창조적 힘을 얻는 정신적, 감정적 상태입니다. 단지 단어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것과 하나 되어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건의 사례를 관찰한 후 그녀는 가장 큰 재정적 도약이 과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드문 내면의 연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풍요의 흐름과 매우 정밀하게 조율된 상태에서 단 한 걸음이면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주파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영적 자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할 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어떤 금전적 행동 전에 제자들에게 특정 상태와 에너지를 먼저 조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상태가 기적을 위한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었고 그 없이는 모든 것이 또 다른 시도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그걸 배우게 될 차례입니다. 수년간의 조용한 관찰 후 플로렌스는 일기, 기록, 경험을 모아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절망에 빠졌던 이들조차 특정한 단어 순서를 사용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단어나 아닌 의도와 믿음, 존재감으로 가득 찬 4개의 단어. 정확한 순서로 말해야 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책에도 공개 강의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녀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판단한 이들과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희귀 문서, 편지, 오래된 메모 조각들을 수개월간 교차 분석한 끝에 이 단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개의 열쇠, 4개의 포탈. 이 단어들은 단지 사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재구성하고 풍요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던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순서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힘은 그 실행에 있습니다. 신성, 지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단어들의 소리가 영적 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마치 풍요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과 몸과 영혼을 정렬시키기로 한 결정입니다. 플로렌스가 이 말을 처음 한 그룹에게 가르쳤을 때
한 제자는 그 전까지는 빚더미에 쌓이고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는데 48시간 후 예상치 못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산, 막혀있던 사업, 심지어 일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재정적 성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성스러운 명령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나 의도와 정확한 시점,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 전, 교환이나 위험, 투자가 포함된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향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공식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을 스캔하고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 콘텐츠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이 영적 프로토콜을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깊이 있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어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필드에서 말해질 때 그 단어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조합니다. 순서의 첫 번째 단어는 신성, 디비노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플로렌스는 이 안에 전체 변혁의 우주가 담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초월적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창조의 본질과 다시 연결하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내면의 창을 열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무한한 원천에 직접 접근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발음할 때 당신은 결핍과 두려움, 통제의 서사를 끊고 더 높은 지혜의 필드에 자신을 맡깁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필드에 당신이 단지 조각만 볼 수 있을 때에도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든 그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성이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다른 지성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게 합니다.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논리와 급함, 불안 너머에서 작동하는 힘에 접근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 하나가 창의성, 희망,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된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도록 당신의 정신 필드가 재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플로렌스는 이 단어가 진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느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마치 신성한 문을 두드리는 자처럼 그 문을 열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게 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이 순서를 단지 요령처럼 사용할 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열이 있을 때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결핍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추세요.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세요. 신성, 절망이 아닌 모든 공급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자각 속에서 말하세요. 당신은 그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정렬되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지금입니다. 아주 짧지만 극소수만이 그 힘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에 집중된 영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지금이 단지 현재의 순간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가지기 시작하는 곳, 바람에서 창조로 전환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이라고 의도를 담아 말할 때 우리는 우주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의심에 길들여진 인간의 마음은 항상 시련을 미래로 미룹니다. 언젠가 나는 가질 것이다. 다음 달쯤 돈이 남으면. 그러나 플로렌스는 이 논리를 뒤집자고 초대합니다. 원하는 미래를 진동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이 순서 안에서 사용될 때 단지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뇌 또한 재구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완전히 현재에 있을 때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고 직관이 날카로워지며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혼과 물질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기적이 가능해지는 바로 그 지점. 플로렌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중에라는 감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현실은 지금의 자신 있게 서 있는 자에게만 응답한다. 이미 현실인 것처럼. 이 말을 듣고 당신의 삶이 반복되는 원처럼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은 너무 오래 기다려왔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유일한 시간 안에서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스캔하고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 콘텐츠를 통해 현재의 영적 힘을 사용해 운명적으로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배우세요.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이 지금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주는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아마도 가장 오해받으면서 동시에 가장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플로렌스는 이 단어를 단지 예의나 영적인 인사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감사합니다는 예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이미 실현된 것으로 확언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삶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내가 요청한 것이 이미 오는 중임을 인정합니다. 이 태도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입니다. 진동의 포지셔닝입니다. 플로렌스는 진심 어린 감사가 현시의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흐름은 멈춥니다. 에너지가 그 순환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인장이고 아멘이며 의도를 현실로 바꾸는 마지막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플로렌스가 이미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확인해 줍니다. 당신이 깊은 감사의 상태에 들어갈 때 몸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관, 창의성, 집중력까지도 깨웁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합니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요청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진동을 유지했습니까? 플로렌스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는 당신 주변의 영적 필드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포털을 활성화하고 길을 정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어떤 재정적 결정 앞에 있을 때, 위험 앞에, 기회 앞에 있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세요. 신성, 지금, 감사합니다. 영혼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존재감으로. 그리고 나서 행동하세요.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우주는 먼저 감사하는 이에게 반응하지 나중에 감사하는 이에게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단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플로렌스는 진정한 힘은 그것을 말할 준비를 하는 방식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활성화의 성스러운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재정적 행동이든 구매든 투자든 협상이든 심지어 복권 구입이든 플로렌스는 제자들에게 잠시 멈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자동으로 하지 말 것.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보이지 않는 문을 열려면 당신의 내면이 열림, 현재 그리고 항복의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이고 깊은 3번의 호흡, 당신의 몸을 황금빛 빛이 감싸고 있는 것을 상상하세요. 마치 신성한 존재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조율되었을 때 당신은 내면으로 반복합니다. 각 음절이 당신 안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끼며 신성, 지금, 감사합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말하지 말고 주파수에 말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요청하지 마세요. 인식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결핍이 아닌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석입니다. 그 의식을 마친 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함과 명확함, 조용한 확신 속에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당신을 위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잘 실천되면 하나의 에너지 재정렬의 순간이 됩니다.
당신은 충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확신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적적인 재정 변화, 예기치 못한 계약, 뜻밖의 만남, 아무도 보지 못한 길이 열리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의 흐름을 위한 당신의 정신적, 영적 필드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재정 상황에 정렬되지 않은 채 들어간다면 단지 결핍의 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정렬된 상태로 들어간다면 항상 잠겨있던 문들이 열린다. 그러니 다음 재정적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멈추고 준비하세요. 당신은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마비시킨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재정적 성공은 운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운이란 기회가 왔을 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이들에게 세상이 붙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공허한 공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오고 문을 두드리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의심, 조급함, 불신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기회는 반드시 온다. 문제는 그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단어 순서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준비됨, 감수성, 명확성이라는 상태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전에는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온 명확한 신호로 보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 문들, 제안들, 순간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렬의 상태에서 행동이 나올 때 결과는 단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 후 예상치 못한 계약, 갑작스러운 수익, 불가능해 보였던 돌파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운에 의존하는 삶에 지쳤다면 어쩌면 이제 당신 안에 또 다른 힘을 깨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화면을 스캔하고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 위해서 우주가 이미 보내고 있는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발견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것인 무언가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당신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됨에서 시작됩니다. 플로렌스는 기술적인 용어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직관적인 지혜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풍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면, 잠재의식에 보이지 않는 필드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믿고 반복하고 느끼고 조용히 기대하는 것, 그것이 당신 주변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단어 순서는 이 내면 시스템 속에서 회전하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성공을 위한 인식을 재프로그램합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이것을 망상 활성화 시스템 RAS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주변의 자극을 걸러내는 뇌의 일부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결핍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신의 뇌는 오직 장애물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플로렌스가 가르친 프로토콜처럼 당신이 신뢰, 현재, 감사의 진동으로 전환하면 뇌는 자동적으로 이 새로운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던 해결책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필요로 했던 답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연?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영적, 신경학적 프로그래밍이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다. 당신이 보는 것을 바꾸면 된다. 신성, 지금, 감사합니다. 이 단어들은 단지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준비시켜 이미 당신 주변에 존재하는 풍요를 인식하고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재프로그램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한계를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환은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기르는 것이 외부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가 거의 예언자처럼 이해했던 것이 이제서야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또한 현시에 참여합니다. 그녀는 생각만 다르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요와 조화를 이루는 자처럼 행동하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르침에는 단어뿐 아니라 자세, 호흡,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해입니다. 마음은 당신의 몸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이 신체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 앉는 자세, 걷는 방식, 호흡하는 방식은 당신이 어떤 현실을 믿고 있는지를 뇌에 직접 전달합니다. 플로렌스는 성스러운 단어를 반복할 때 사람들이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열고 가슴을 들어 올리길 권했습니다. 외형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자세가 실제로 뇌에서 진짜 자신감과 동일한 신경 패턴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리허설입니다. 당신은 이미 받은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현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변화는 당신이 바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몸, 믿음이 같은 말을 할 때 발생합니다. 바로 그 일치된 상태에서 현실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이 세 단어의 의식을 적용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반복하지 마라, 통합하라, 되라. 당신의 호흡이 신뢰를 담게 하라. 당신의 자세가 확신을 드러내게 하라.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말하게 하라. 나는 이미 받았다. 이 만약 당신이 오직 정신적 노력으로만 재정적 삶을 바꾸려 해왔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도 우주와 대화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플로렌스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풍요는 멀리 떨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수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선언된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정신적, 영적 상태입니다. 당신이 신성 지금 감사합니다를 이 자각으로 말할 때 당신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확언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이 내면의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의심은 힘을 빼지만 확신은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걷고 이미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결정할 때 현실은 당신의 진동에 맞춰 스스로를 재정렬합니다. 플로렌스는 이것이 그녀의 제자들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순서를 진심으로 적용한 이들은 단지 외적인 변화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자각하며 더 정렬된, 그래서 다음번에 당신이 재정적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이 구매든 판매든 투자든 복권 한 장이든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황금빛 빛이 당신을 감싸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존재 전체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신성, 지금, 감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그 확신에서 행동하세요. 당신이 운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신성한 지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몸, 마음, 영혼이 하나로 정렬될 때 풍요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 됩니다. 플로렌스는 쉬운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선언하는 삶, 외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부를 작동시키는 삶. 그러니 기억하세요. 다음에 돈이나 미래와 관련된 어떤 선택 앞에 설 때 숨 쉬세요. 조율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신성,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렌스가 항상 자신 있게 말하던 그 말처럼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 이미 오고 있습니다.